사랑은 때로 서툴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서툼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고 멀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뒤늦게 알게 된 사랑은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버지의 오래된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이사를 앞둔 윤성우 62세. 그는 오늘도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세월의 흔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앨범, 색이 바랜 달력, 한때는 소중했던 물건들이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다락방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럽게 열어본 성우의 눈에는 익숙한 글씨체의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필지였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야, 언젠간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되기 바란다.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한 말들이 여기 있단다. 성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가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았던 사이였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해가 지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성우와 아버지의 관계는 늘 삐걱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성우는 반항적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집을 나온 성우는 아버지와 몇 년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는 어색하게 축하 인사만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성우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장례 절차만 처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은 수군거렸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 속 글귀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성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이해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렸구나. 네가 원하는 길을 가게 해주지 못해서, 네 곁에서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성우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과는 성우가 평생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편지지가 낡아서 조심스럽게 펼쳐야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생생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성우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같이 솟아올랐습니다. 왜 살아계실 때는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왜 서로 고집을 부리며 시간 낭비를 했을까? 성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거실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성우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네가 자랑스럽다. 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늘 응원하고 있었단다. 성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용서해야 할지 여전히 원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그리워질 뿐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이렇게 큰 감정의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성우의 아들 준호가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독립했던 집을 정리하고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준호는 한때 잘나가던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에 도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우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라고 했잖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뭘 한다고. 성우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듣다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셨다면서요.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성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뭘 해도 잔소리만 들으니까 지쳤어요.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우는 혼자 거실에 남아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자신의 관계가 지금 자신과 준호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 미경이 성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준호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성우는 피곤하다며 대답을 피했지만 미경은 계속했습니다. 당신도 아버님께 그런 대접 받았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데 똑같이 해? 미경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님처럼 되지 마. 당신도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가 다 봤잖아. 성우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내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준호도 당신을 사랑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성우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도 똑같은 후회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사랑했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던 것일까. 성우는 자신이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경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준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에 그 공허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우는 다시 아버지의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 뒤쪽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우가 5살 때 아버지 품에 안겼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했습니다. 어린 성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널 누구보다 사랑했다. 성우는 그 글귀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사랑했구나. 다만 표현이 서툴었을 뿐이구나. 성우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늦은 밤 자신의 방에 와서 이불을 덮어주던 기억, 학교 운동회 때 일찍 퇴근해서 응원해주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성우는 준호에게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잔소리와 걱정,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우는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편지를 쓰기 결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늘 잔소리만 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네가 잘되기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글을 쓰면서 성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그런데 서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늘 어긋났지. 너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다. 성우는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실망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아빠가 네 편이라는 걸 잊지 마. 편지를 쓰면서 성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심정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글로나마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편지를 다 쓴 후 성우는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편지를 남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정성스럽게 접어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준호가 발견할 수 있도록.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준호는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글을 읽으며 준호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성우가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부자는 서로 마주보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침 같이 먹어요. 성호는 놀란 듯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끓여드릴게요.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라면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눈 평화로운 식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들어와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용서는 늦게라도 할 수 있고 사랑은 결국 전해지는 것입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상처의 연결고리가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서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결국 전해지니까요. 가족의 밥상 위에 올려진 된장찌개 한 그릇처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화해와 희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힐링 드라마도 함께 해주세요. 여기는 드라마 힐링 극장이었습니다.